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 캡슐입니다. 오늘은 2005년 이야기 킹덤 오브 헤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100년 전 유럽의 기독교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유럽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동안 사람들은 성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어떤 이는 부를 위해, 또 어떤 이는 구원을 위해. 그러던 중 한 기사가 아들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1184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발리앙이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다. 그는 최근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의 아내는 갓 태어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리앙은 조용히 대장간에서 일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기사 이벨린의 고드프리가 이끄는 기사단이 마을에 도착한다. 고드프리는 발리앙을 따로 만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지만 자신은 용서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고드프리는 자신이 발리앙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버지라고 밝힌다. 그는 발리앙에게 성지로 함께 가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발리앙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고드프리는 그곳에 수백 명의 일꾼이 있으며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발리앙은 망설이며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한다. 고드프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한다. 하지만 발리앙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목을 잘라 모욕한 지역 사제를 발리앙이 죽이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마을에 남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는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고드프리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쪽으로 향하는 여정에 합류한다. 길을 가던 중 고드프리가 발리앙에게 왜 함께 가기로 했는지 묻는다. 발리앙은 난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한다. 이에 고드프리는 우린 모두 살인자야 라고 답한다. 여정은 매순간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길을 가던 중 발리앙과 고드프리 일행은 지역 영주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의 습격을 받는다. 그들은 발리앙을 사제의 살인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고드프리에게 발리앙을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고드프리는 이를 거부한다. 곧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간신히 탈출하지만 고드프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의 부하 2명은 전사한다. 죽음을 앞둔 고드프리는 자신의 자기와 책임을 아들인 발리앙에게 넘긴다. 그는 발리앙에게 항상 정의를 지키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진정한 기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로 결심한 발리앙은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오른다. 그러나 배는 거친 폭풍에 휘말리고 발리앙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가까스로 성지의 해안가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발리앙은 주변에서 한 마리의 말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치 그를 위해 남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밧줄을 풀자 말은 도망쳐버린다. 목이 마른 그는 근처에서 물을 발견하고 마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온다. 이번엔 단단히 고삐를 잡는다. 그는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두 남자가 다가와 말에 대해 위협하며 내놓으라고 한다. 발리앙이 거부하자 싸움이 벌어진다. 발리앙은 한 명을 죽이고 남은 한 명은 살려두며 예루살렘까지 길을 안내하도록 한다. 그 남자는 발리앙의 말을 칭찬하며 자신을 그의 노예라고 말하지만 발리앙은 노예 제도를 혐오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떠나기 전 발리앙에게 축복을 남긴다. 발리앙은 평화와 전쟁의 기로에 선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거리를 배회하던 중 몇몇 사람들이 그의 등에 맨 고드프리의 검을 알아보고 고드프리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고드프리의 눈이 초록색이었다고 말하며 시험하려 하지만 발리앙은 그의 눈이 파란색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발리앙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하며 자신들은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발리앙은 예루살렘에서 고드프리의 옛 부하 중 한 명을 만나고 그를 따라 예루살렘의 마샬 사무소로 간다. 거기서 아버지의 친구인 탑유일루스를 만나게 된다. 탑유일루스는 발리앙에게 예루살렘의 왕 볼드윈이 지혜롭고 공정한 통치자로서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살라딘은 2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예루살렘을 공격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드 루이지냥과 잔혹한 기사 레이날드 드 샤티용 같은 일부 기독교 영주들의 무모한 행동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은 오만과 전쟁에 대한 갈망에 눈이 멀어 계속해서 무슬림들을 공격하며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탑유일루스는 발리앙에게 그의 아버지가 어떤 책임을 맡겼는지 묻는다. 이에 발리앙은 단 하나, 진정한 기사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발리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만 가이 왕의 여동생 시빌라의 남편은 발리앙이 프랑스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하며 자리를 떠난다. 시빌라는 발리앙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를 왕 볼드윈의 방으로 안내한다. 왕은 발리앙을 안으로 부르며 자신의 스승이었던 고드프리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과거의 한 사건을 이야기해준다. 어린 시절 손을 베었을 때 오직 고드프리만이 그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울면서 왕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이 나병 레프러시에 걸렸음을 알렸다고 한다. 왕은 발리앙에게 그의 아버지의 땅 이벨린을 돌려주어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발리앙은 이벨린에 도착하자마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영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그들의 존경을 얻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귀족으로서 명성을 쌓아간다. 그 무렵 시빌라는 발량을 만나러 이벨린으로 찾아오고 둘은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발량은 왕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한편 볼드윈 왕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된다. 병이 심각해질수록 가인은 왕위를 차지할 준비를 시작한다. 레이날드는 살라딘의 부하들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레이날드의 공격으로 인해 살라딘은 그를 처단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결심한다. 이 문제로 인해 볼드윈 왕은 회의를 소집하고 가인은 전쟁을 독려하지만 탑유이루스의 사람들은 이를 반대한다. 그때 볼드윈 왕은 살라딘이 북쪽을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 준비를 명령하며 발리앙에게 백성을 보호하라는 전가를 보낸다. 발리앙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로 결심하고 기사들과 함께 적과 충돌하지만 패배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벌어내는데 성공하고 예전에 살려줬던 한 사람이 살라딘의 수석장관으로 밝혀지며 발리앙을 구해준다. 살라딘이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볼드윈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도착해 살라딘과 협상을 벌인다. 왕은 레이날드가 자신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약속하며 사태를 진정시킨다. 왕의 명령으로 레이날드는 감옥에 갇히고 볼드윈 왕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발리앙을 부른다. 왕은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발리앙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왕위를 계승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이와 그의 기사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했기에 발리앙은 왕위를 거절한다. 곧 볼드윈 왕이 사망하고 가이가 왕이 된다. 가이는 권력을 이용해 발리앙을 죽이려 하지만 발리앙은 간신히 살아남는다. 가이는 왕이 되자마자 레이날드를 석방하고 무모한 결정들로 예루살렘을 전쟁으로 몰아간다. 가이와 레이날드는 살라딘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린다. 살라딘은 새 왕에게 예루살렘의 열쇠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가이는 살라딘의 사신의 목을 베어버린다. 발량은 왕에게 살라딘의 전략을 경고하지만 왕은 그를 무시하며 대장장이야 라고 조롱한다. 가이와 그의 기사들은 자신들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 오만하게 믿으며 신중한 전략 없이 군대를 사막 깊숙이 이끌고 들어간다. 그러나 극심한 갈증으로 약해진 군대는 살라딘의 철저히 준비된 군대에 의해 기습당한다. 결국 기독교 군대는 전멸당하고 수천 명이 학살당한 채 가인은 포로가 된다. 무슬림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던 레이날드는 살라딘에게 붙잡혀 직접 처형당한다. 발리아는 탑유일루스와 함께 군대를 찾으러 갔지만 죽은 시신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탑 유일루스는 예루살렘을 떠나며 발리안에게 함께 갈 것인지 묻지만 발리안은 거절한다. 탑 유일루스는 떠나고 기독교 군대가 전멸한 후 예루살렘을 지킬 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발리안은 방어와 공격 신호를 위해 먼저 경계를 표시하며 지휘권을 잡는다. 그는 그곳에 서 있는 한 마리의 말을 보고 그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살라딘은 압도적인 군대를 이끌고 전진한다. 항복하면 학살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발리안은 시민들을 전투에 대비시킨다. 그는 농민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방어를 강화한다. 발리안은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하며 모두를 기사로 선언하고 아버지의 말을 반복한다. 용기와 정직함이 그들의 의무다. 이 말은 평범한 남자들을 기사로 변화시킨다. 살라딘의 군대가 마침내 도착하자 거대한 전투가 시작된다. 도시의 성벽은 불덩이의 끊임없는 공격에 흔들린다. 하지만 발리안은 공격을 받아치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벽 뒤에서 버틴다. 그는 살라딘의 군대를 성벽 밖에 붙잡아 협상을 강요하려 한다. 다음 날 아침, 살라딘의 군대가 경계를 넘자 발리안은 불덩이와 다양한 장거리 공격 화살을 퍼부으며 방역을 시작한다. 살라딘의 군대가 공성탑을 이용해 성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발리안은 불을 질러 그들을 태워버린다. 한편 일부 병사들은 성문을 부수려 하지만 발리안은 그들에게 기름을 뿌려 즉시 불태운다. 밤이 되자 살라딘의 재상이 그에게 발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살라딘은 그에게 과거 레바논 전투에서 고드프리가 자신을 부상 입혔다고 말하며 고드프리에게 아들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털어놓는다. 다음 날 아침, 전투는 계속되며 살라딘의 군대는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발리안은 기름을 뿌려 그들을 사다리째 불태운다. 한 곳에서는 적들이 깃발을 꽂지만 발리안은 이들을 하나씩 처치하며 깃발을 내던진다. 발리안은 밧줄을 끊으라고 명령하고 무게와 충격으로 공성탑이 흔들리며 무너진다. 밤이 되자 전쟁은 잠시 멈추고 살라딘은 전사한 병사들을 묻으며 발리안은 자신의 전사들을 불태운다. 살라딘의 재상은 성벽 중 한 곳이 약해졌으며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길이라고 보고한다. 발리안은 이 약한 성벽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곳이야말로 힘을 보여줘야 할 곳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살라딘의 군대는 약한 성벽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전투가 시작된다. 한편 발리안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하며 성벽은 무너지겠지만 적들의 죽음이 여기에 새겨졌으니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러 오게 하라고 외친다.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양측은 치열한 근접 전투를 벌이며 서로 격돌한다. 수비군은 용감하게 싸우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살라딘은 더 이상의 피 흘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협상을 제안한다. 발리안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살라딘에게 다가가 예루살렘 시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협상한다. 발리안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받은 살라딘은 학살 대신 이를 받아들인다. 발리안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자 살라딘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답하지만 곧이어 모든 것이다 라고 덧붙인다. 발리안은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모두가 그를 존경하며 감사한다. 결국 시민들은 평화롭게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의 전투 없이 마무리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인간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발리안은 사랑하는 시빌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 대장장이로서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길을 가던 중 그는 성지를 되찾기 위해 제3차 십자군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자시망 리처드 왕을 만난다. 리처드는 발리안에게 그가 예루살렘의 백성을 구한 용감한 사람인지 묻는다. 그러나 발리안은 2번이나 나는 그저 대장장이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리처드는 그를 남겨둔 채 떠난다. 발리안은 이미 전쟁을 충분히 겪었으며 진정한 명예는 정복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기사도의 의미였다. 더 많은 요약을 원하시면 스토리 캡슐을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